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오늘은 마이너 일렉트로 중에서 칼슘과 유릭 액시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벌써 6편이네요. 병원에서 주의 깊게 보고 교정하는 수치죠. 마이너 일렉트로. 제가 저번에도 전해질은 하나가 저하되거나 높아지면 소량으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환자가 칼슘이 낮아서 보충하려고 칼슘이 처방이 났어요. 환자에게 가서 환자분 칼슘이 부족해서 보충 좀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환자가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꼭 치료해야 하나요? 이거 꼭 교정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주 환자분들이 흔하게 물어보는 질문, 마이너 일렉트로 교정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일단은 간호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환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칼슘을 볼게요. 우리 흔히들 우유를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키가 클 수 있어. 우유에는 칼슘이 정말 풍부해. 우유 업체마다 이 우유는 고칼슘 우유다 하고 내놓는 광고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무기질이죠. 뼈와 치아를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뼈와 치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총 칼슘의 1%가량은 혈액을 타고 돌면서 근육이나 신경, 혈액 응고 등 칼슘이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 작용을 해요. 자, 그럼 칼슘 수치가 나왔네요. 수치가 높아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칼슘이 많이 나왔다. 저는 안병동에 있다 보니 고칼슘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뼈에 전이가 된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 뼈 조직을 파괴를 하면서 뼈에 있어야 될 칼슘이 혈중으로 나오면서 혈중의 칼슘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 칼슘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갑상선의 기능이 항진이 되었다. 그럼 혈중의 칼슘 수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부갑상선의 기능이 저하가 오면은 저하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부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었다. 이거는 뼛속에 있어야 될 칼슘이 혈액중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 속에서 흡수를 하고 소변으로 나가려는 칼슘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럼 혈중에 있는 칼슘 수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뼛속에 칼슘이 없으면 뼈는 약해질 거고 혈액 속에 칼슘이 많아지면은 정신 그리고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변에도 그냥 이렇게 흘러야 될 혈류가 칼슘으로 인해서 좀 석회화 되어 있는 혈류가 가다 보면은 신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급성 신부전이 고칼슘 혈증 때문에 오신 분들을 꽤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병원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원인에 따른 치료가 가장 우선시 되겠죠. 근데 보통은 원인이 어떻든 간에 보통은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체액 속의 수분 농도랑 비슷한 수액을 주면서 이뇨제와 함께 막 피를 씻겨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액 중에 칼슘이 조금 희석이 될 거고요. 어쨌든 간호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무엇인지 알고 고칼슘 혈증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치료가 어떻게 될지 예상은 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대표적으로 암으로 인한 경우 또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되었을 때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외의 기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혈중으로 많이 나왔던지 아니면 과도한 칼슘을 섭취했을 확률이 있죠. 환자들이 물어봐요. 왜 칼슘이 높으면 안 돼요? 이렇게요. 그럼 간호사는 혈액에 칼슘이 많으면 탄력이 있어야 할 혈관이 석회화되어 딱딱해질 수도 있고 혈관을 좁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왜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까요? 보통 나이가 들면은 뼈에 있던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 뼈에 있어야 될 칼슘이 빠져나와 혈중의 칼슘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보통 골 밀도 검사를 진행을 해보고 수치 값을 보고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약하는 경우가 많죠. 자, 반대로 봐볼게요. 혈중, 그러니까 피 속의 칼슘 수치가 낮게 나왔네요. 그럼 칼슘이 부족하다는 거죠. 칼슘 섭취 부족, 아니면 다른 전해질들이 불균형되면서 칼슘에 영향을 줘서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원인에 의해서 저칼슘 혈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뼈와 혈중의 균형이 깨지면서 골연화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전해질에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 1%로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경 예민 또는 불안증 아니면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겠죠. 칼슘이 저하가 되었을 땐 어떻게 할까요? 칼슘 섭취를 권장하거나 아니면 칼슘 제제 약을 복용하도록 하겠죠. 그럼 이 다음 유릭 액시드, 요산이죠. 요산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통풍이 떠오릅니다.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통풍, 요산, 통풍, 요산 이러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네요. 특히 젊은 남성분들 중에서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 종종 볼 수 있죠. 요산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핵산 대사 과정에서 핵산의 구성 성분 퓨린이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성 조건에서는 침착을 일으켜서 결정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결정들이 관절에 쌓이면은 바람만 스쳐도 너무 아픈 통풍이 되는 거죠. 환자분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저 통풍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니에요. 요산이 높다고 해서 다 통풍은 아니에요. 그러나 발생 가능성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통풍 검사는 관절액으로 따로 검사를 하거든요. 혈중에 요산 수치가 높다는 건 콩팥 기능이 상실되어서 요산이 배설되지 못할 때 쌓일 수 있고 암병동에서는 질환 자체들 그리고 항암이 요산 수치를 높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암병동에 가시면 대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산이 높다는 건 퓨린 함유량이 높은 음식, 등푸른 생선, 가공육 같은 거를 많이 드셨거나 선천적으로 대사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격한 운동으로 핵산 분비가 많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럼 환자들에게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가 되면은 통풍 발생 가능성과 요산으로 인해 피부에 결절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는 낮춰줄 필요가 있고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퓨린이 풍부한 음식은 줄이시고 격한 운동은 피하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추격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요산이 낮다면 채식주의자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럴 때는 퓨린이 풍부한 음식을 채소 속에서 찾아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칠 건데요. 사실 칼슘, 유릭 액시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기전이 있어요. 높을 때, 낮을 때 왜 그런지 간략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하고 환자들에게는 최대한 쉽게 전문 단어를 쓰면은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이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줄일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안녕!